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.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계엄을 장난으로 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군경을 투입한 이유야 뭐 투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? 투입한 거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소명하고 주장 입증할 부분은 저희들이 입증을 꼭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이유나 이런 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이게 쟁점이 보이니까요.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뭐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는 청구인 측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경위라든지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계엄 선포 경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. 답을 하셔야죠. 지금 답이 없습니다. 그 답이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는 주로 절차적인 것을 문제만 삼고 있지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답이 그 없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입증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론기일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워낙 중요한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.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. 그러니까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.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.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문 아마 확인하시겠지만 서면이 상상 초월로 좀 많습니다. 대부분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그냥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제 곤란한 말씀은 그거를 이제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또 나눠서도 주장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저희는 좀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일단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까지 막 발부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는 왜 그렇게 됐고 저거 했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한 부분만 보고서 저희한테 그저 불이익을 강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는 뭐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이 워낙 지금 저희를 갖다가 저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한 줄 기사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 준비 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응의 답변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시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답을 내셔야지 그 답을 계속 안 낼 수는 없습니다. 물론 그게 이제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그걸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준비한 이유가 워낙 그저 서로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목차만 적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적어할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폭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주가 있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저 지금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.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
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.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러면 아닙니다.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.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절대로. 이걸 갖다가 저 재판부께서 알아만 주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사실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단지 저희가 길게 끊는 사유가 있다면은 지금 사령관들 진술한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 끌 것도 없고요. 자꾸 언론이 저희가 지연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저희도 뭐 충분히 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변론이 들어가면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. 최대한 저희 협조하겠습니다. 그 정도를 하고 쟁점 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.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네,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사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것이 2024년 12월 14일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미 2025년 1월 3일이 되었습니다. 근데 피청구인 측은 오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말씀은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신 거고,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사태,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협력 태도를 보아서 만약에 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신다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